교민 여러분의 입장에서 차별화된 주제와 새로운 시각으로 전달하는 이야기, 뉴스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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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스토리. 유병헌 전 회장이 차명으로 캐나다 밴쿠버에 9만여 평 부동산 매입 의혹이 일고 있는 가운데 캠프 아우디를 사들인 이엘씨는 구원파의 해외 선교 조직 중 하나로 알려져 있습니다. 한국의 세계일보 단독 보도로 이슈가 된 포트모디 캠프 아우디, 뉴스토리 제작진이 현장 취재했습니다. 차 구입 전 원하는 차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는 것은 소비자의 당연한 권리입니다. 할부가 무엇인지, 리스가 무엇인지, 어떤 것이 고객들에게 도움이 되는 것인지에 대해 자동차 전문 딜러인 이종현 씨를 찾아가 자동차 구입에 대한 도움말을 들어봤습니다. 한 주간 고국에서는 어떤 뉴스들이 사람들에게 이슈가 되었는지 김은성 앵커의 뉴스 서머리를 통해 고국의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지난 5월 19일은 빅토리아 데이였습니다. 밴쿠버 사람들은 보통 이날을 기준으로 여름이 찾아왔다고 말한다고 합니다. 수일 전에는 봄 기운을 느낄 수 있었는데요. 요즘 날씨는 여름이 왔다는 것을 증명이라도 한 듯 연일 더운 날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밴쿠버의 여름이 지나면 비 오는 날이 계속되니 덥다고 집에만 계시지 말고 주말 동안 근교에 나가 가족과 바베큐 파티를 즐겨보시는 건 어떠신지요? 이번 주 뉴스토리 시작하겠습니다. 세월호 침몰 사고가 발생한 지도 벌써 한 달이 지났습니다. 5월 22일까지 추정된 세월호 탑승자 476명 중 실종자는 16명, 사망자는 288명, 구조자는 172명입니다. 기상 악조건 속에서도 실종자를 찾기 위한 구조 작업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최근 세월호 침몰 사고와 관련한 한국의 뉴스 대부분은 유병헌 전 세무그룹 회장과 그의 아들 대균 씨의 행방을 쫓는 내용입니다. 불확실한 자금의 출처에 초점을 맞추어 그들의 행방을 쫓고 있는 검찰. 수많은 인력을 동원하여 왜 이들을 이렇게 쫓고 있는지 뉴스토리가 취재하였습니다. 기독교 복음집 내 본산으로 알려진 금수원이 유병헌 전 세무그룹 회장의 계열사 자금줄 역할을 한 정황을 검찰이 포착한 것으로 11일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금수원이 종교시설보다는 주식회사 성격이 짙은 것으로 의심하고 계열사 간 자금 흐름을 추적 중입니다. 검찰에서 이렇게 유병헌 전 회장과 그의 장남을 쫓고 금수원을 압수수색한 이유는 자금의 흐름을 파악해야 하는 분명한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 세월호 침몰 사고로 정부가 사용해야 할 국고는 총 5,350억 원.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면 해양군안 전문 업체들이 산정한 구조와 인양 비용은 2천억 원. 세월호에 실려있던 차량 180대와 화물 1,150톤에 대한 배상금도 2천억 원가량 됩니다. 거기에 숨지거나 실종된 인적 피해에 해운조합과 보험사가 지급하는 보험금이 1,350억 원이 더해지면 직접 피해만 5,350억 원에 이릅니다. 이렇게 5,350억 원의 사고 수습 비용을 정부가 먼저 국고로 해결한 후 청해진의 구상권을 청구하기로 방침을 세웠습니다. 정부가 사고 수습을 위해 국고로 사용해야 한 금액은 5,350억 원. 그러나 책임자인 유병헌 일가의 국내외 은닉 차명 재산을 찾아내지 못할 경우 과거 상품 백화점 붕괴 사고 때처럼 혈세 낭비가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숨겨진 재산을 찾으려는 검찰의 노력. 그러나 이번에는 청해진 해운이 경영 악화를 이유로 파산 신청을 했습니다. 침몰 여객선 세월호의 선사 청해진 해운이 파산 신청을 하는 등 기업 정리 절차에 나섰습니다. 회사의 회생이 불가능한 상황. 파산을 신청하거나 채권단에서 워크아웃을 신청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청해진 해운 관계자는 전했습니다. 산업은행에 이번 달까지 갚아야 하는 금액은 모두 44억 3천만 원.
100여 명 가까이 됐었던 직원들도 현재는 60여 명만 남았습니다. 청해진 해운이 파산하게 될 경우 사고 유가족의 보상 문제도 복잡해질 전망입니다. 청해진 해운이 청산 절차를 밟게 되면 세월호 희생자 유가족 피해 보상과 정부의 구상권 청구 대상이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청해진 해운의 실소유주 유병헌 전 세모그룹 회장을 대상으로 범죄 수익 환수 작업에 속도를 내야 하는 이유입니다. 지난 5월 16일 세계일보에는 유병헌 회장의 측근들이 캐나다에 설립한 자산단체를 통해 9만여 평 규모의 부동산을 매입한 뒤 청소년 수련시설로 운영하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됐다고 전했습니다. 제가 지금 나와 있는 이곳이 바로 세계일보에서 보도한 실소유주가 유 회장 일가로 추정되는 100억 원대 부동산 캠프 하우디 입구입니다. 구원파로 불리는 기독교 복음 침례의 조직인 ELC가 2006년 5월 매입했다고 하는데요. 어떻게 이곳이 유 회장 일가의 재산으로 의심받고 있는 걸까요? 우리는 이것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았습니다. 캠프 하우디는 기독교 선교단체인 YMCA가 청소년 야외 수련의 장소로 활용하던 곳으로 숙박시설과 각종 야외 활동을 즐길 수 있는 휴양지입니다. 한인에게 잘 알려진 1.5세와 2세대들의 모임인 C3가 매해 이곳을 빌려 캠프를 열기도 한 장소입니다. 2006년 구입 당시 YMCA는 자금난을 해결하기 위해 이를 매도했다는 이야기가 있을 뿐 매도 배경에는 확인된 정보가 없습니다. 또한 얼마의 거래가 되었는지도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YMCA로부터 이 지역을 구입한 단체는 ELC로 현재 캐나다 비영리단체로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픈 체러티 홈페이지에서 구원파의 해외 선교 조직으로 알려진 ELC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2012년 자료에 따르면 현재 ELC는 5명의 임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포트무드에 사무실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료에 따르면 2011년 12월 31일 기준 456만 4,755달러의 금액이 해외로부터 유입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2009년 12월 31일을 기준 자료에 의하면 2009년 땅과 건물 매입에 1,107만 621달러를 사용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ELC의 자산은 2012년까지 1,057만 9,443달러입니다. 가장 자금의 변동이 컸던 2011년 자료를 살펴보면 전체 수익 중 83.6%가 캐나다 밖에서 들어왔습니다. 임대 수익이 전체 소득 중 0.4%인 점을 감안하면 캠프 하우디 수련원 매입은 임대 수익을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닌 쪽에 무게가 실립니다. 지출 역시 기타와 임대료에 많은 비용이 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비영리 단체를 일컫는 체리티 단체, 그러나 2011년 기부금은 전체 소득의 16.41%만을 차지했을 뿐입니다. 취재팀은 좀 더 자세한 이야기가 듣고 싶어졌습니다. 오픈 체리티에 나와 있는 정보를 바탕으로 ELC에 전화 연락을 시도했지만 담당자는 자리를 비운 상태였습니다. Please leave your message or press 0 and speak with Carmen Crescenzo, who's working for me this week. 그리고 캠프 하우디를 방문하였지만 컨트랙터로 본인을 소개한 분은 어떠한 말도 해줄 수 없으며 사유지에 대한 무단 출입을 했기 때문에 담당자에게 보고는 물론이거니와 경찰에 신고가 가능하다는 답변을 했습니다. 이번 취재를 하면서 종교계 그리고 중심에 있는 ELC 등 여러 방향으로 취재를 요청하였지만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다만 공개된 자료, 다시 말해 오픈 체리티에 나와 있는 자료만을 확인하는 것이 취재팀이 할 수 있는 전부였습니다. 세계일보에서 단독 보도했던 뉴스토리가 직접 취재를 시도했던 포트무디 캠프 하우디의 모든 내용은 말 그대로 아직까지는 추정에 불과합니다. 한국 정부가 수습 비용을 먼저 국고로 지불하고 청해진 해운에 구상권을 청구하게 될 것이 확실시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청해진 해운이 파산되는 경우 상품 백화점 사건 때처럼 거액의 금액을 국민의 혈세로 메꿔야 하는 일이 다시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가 유 회장과 그의 가족을 쫓는 주된 이유입니다.
이미 검찰은 도피한 유 회장을 숨겨주는 사람까지 강한 처벌을 받게 될 것이라고 전했으며 계속해서 유 회장과 그의 가족의 행방을 쫓고 있습니다. 뉴스토리 제작진은 실종자와 사망자 유가족에게 진심 어린 위로의 말을 전합니다. 아울러 아직까지 찾지 못한 실종자가 하루빨리 수색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교민 여러분의 입장에서 차별화된 주제와 새로운 시각으로 전달하는 이야기 뉴스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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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스토리. 이 시간은 김은성의 뉴스 서머리 시간입니다. 오늘은 어떤 소식이 고국에서 이슈가 되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평양에서 일어난 재난 소식부터 전해드립니다. 23층짜리 아파트가 무너져 희생자가 상당수 발생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우리 정부 관계자는 북한은 건물이 완공되기 전에 입주하는 것이 일반적이라며 해당 아파트에도 92세대가 거주하고 있었던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상당한 인원이 사망했을 것으로 보이지만 사고가 평일 오후 시간대에 나서 사망자가 100여 명 안팎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사고 현장이 평양에서 신흥 부촌으로 떠오르는 평천구역 안에 있어 고위 관료와 교수 등 지도층 인사가 거주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아파트 시공을 되는 대로 하고 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아 아파트 붕괴 사고가 발생해 인명피해가 났다고 북한 매체는 전했습니다. 북한은 이례적으로 발생 5일 만에 사고 소식을 전하며 당 간부가 고개 숙여 사과하는 장면도 공개했습니다. 서울의 한 아파트 13층 복도에서 고성이 오가는 소란이 났습니다. 아래층에 사는 조모 씨가 위층 소음이 심하다며 찾아가 말다툼이 벌어진 것입니다. 다툼이 심해지다 격분한 조 씨가 핑계를 휘둘러 위층에 살고 있던 진모 씨가 그 자리에서 숨졌습니다. 진 씨는 아버지 제사를 지내기 위해 부인, 자녀와 함께 어머니 집을 찾았다 변을 당했습니다. 어머니를 모시며 13층에 살던 진 씨는 아래층 조 씨와 층간소음으로 갈등을 빚자 2년 전 옆동으로 분가했습니다. 지난해 층간소음으로 발생한 살인사건만 4건, 한 달 평균 1000여 건의 민원이 접수됐습니다. 공동주택의 층간소음에 대한 기준 규칙이 최근 입법 예고됐지만 강제성이 없는 조정 기준이라 한계가 있습니다. 이웃 간 배려와 소통이 없다면 층간소음으로 인한 창극은 또 일어날 수 있는 겁니다.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주민등록번호에 대한 수집과 이용이 금지될 예정인 가운데 주민등록번호 대신 IPN으로 오프라인에서 본인 인증을 하는 서비스가 7월부터 시범적으로 도입됩니다. 안전행정부 관계자는 본인 인증 수단으로 인터넷 개인정보 식별 번호인 IPN을 오프라인에서 쓸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개정된 개인정보법에 따르면 오는 8월부터 주민등록 수집이 원천적으로 금지되고 기존에 수집한 정보도 2년 안에 파기해야 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대국민 담화문을 통해 국민들의 고통에 진심으로 사과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본연의 임무를 다하지 못한 해경은 해체하기로 하였습니다. 수사 기능은 경찰청으로, 해양 구조 및 경비는 국가안전처가 맡기로 한다고 합니다. 안전행정부는 행정자치 업무로 축소되고 해수부의 해양교통관제센터도 국가안전처로 옮길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국가안전처는 지휘체계를 일원화해서 모든 유형의 재난에 현장 중심으로 대응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국가안전처가 신설되면 국민과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해 안전혁신 마스터 플랜을 만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희생자 넋을 기리고 안전의 중요성을 되새기기 위해 추모비를 건립하고 4월 16일을 국민 안전의 날로 지정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여러분은 원하는 차를 구입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이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할부와 리스의 정확한 개념 없이 막연히 판매자의 설명에 의존하는 건 아니신지요? 오늘 전문가에게 듣는다 시간에서는 차량 구입에 대한 이모저번을 알아보기 위해 자동차 전문 딜러인 이종현 씨를 찾아갔습니다. 적당한 시기는 없고 제 생각엔 내가 꼭 필요할 때가 적당하지 않나 싶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캐시 인센티브가 있다. 그 이유가 있거든요. 뭐 다음에 모델이 나오기 직전이라든가 아니면 뭐 모델 체인지가 되기 직전이라든가 뭐 그러니까 아주 쉽게 해서 금방 나오고 인기도 좋고 차도 좋고 그런 게 디스카운트도 많이 되고 이자도 싸고 그런 건 없어요. 아주 쉽게 해서 할부는 차를 사기 위해서 돈을 꾸는 거예요. 리스는 차 자체를 빌리는 거고요. 그러니까 오랜 기간 동안에 뭐 3년, 3년, 4년, 5년 이런 기간 동안에 예상되는 감가상각만 나눠서 내는 거죠. 그 이자와 함께. 그러니까 쉽게 해서 할부는 소유 개념이고 끝난 다음에 내 거가 되는 거고 처음부터 내 거고 돈만 꾸는 거고 리스는 그 소유 개념이 아니라 남의 차를 빌려 타고 그냥 반납하는 거예요. 내 대답이 명확하게 정답이 없어요. 자, 뭐를 봐야 되냐?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걸 보는 거죠. 어떤 사람들은 스타일이 중요하고, 어떤 사람들은 퍼포먼스가 중요하고, 어떤 사람들은 용도가 중요하고, 그렇죠? 그리고 뭐 색깔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고, 취향을 중요시 할 것이냐, 용도를 중요하게 할 것이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결혼해서 애가 셋인데 나는 스포츠카 한번 타봐야겠다. 그게 가족 용도하고는 안 맞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지만 죽어도 자기는 그거 해봐야 되겠다. 그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이 이제 계약했을 때대로 그대로 계산이 됐는가. 그 보통 이제 히든 차지라는 게 있어요. 뭐 우리는 그런 게 없는데 그 사실 뭐 회사마다 다 틀리거든요. 그러니까 얘기를 안 하고 나중에 차가지 할 때 슬쩍 끼워놓고 이게 뭐냐 그러면 그거 원래 있는 거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있고 그러니까 원래 계약한 대로 숫자가 맞는지 그리고 이런 거 저런 거 다 계산하기 힘들면요 아주 쉽게 해서 모든 비용을 딱 포함해서 얼마인가 최종적으로 그리고 내가 얼마를 빌리는 것인가 또는 내가 얼마를 내야 되는 것인가 그거 갖고 따지세요. 차값만 갖고 따지는 것보다는. 시승은 반드시 해봐야 돼요. 그리고 차 결정하기 전에 시승 먼저 해보고 마음에 든 다음에 이제 꼼꼼하게 따져봐야지 뭐 집에서 다른 것부터 다 따져서 하나로 결정해서 와서 시승을 해보니까 이건 꽝이더라. 그러면 이제까지 뭐 연구한 게 다 소용이 없게 되는 거겠죠? 예를 들어서 뭐 5년, 6년, 7년으로 워런티를 연장하랬는데 그거 해야 되냐라고 묻는 사람들 많은데 제가 그걸 어떻게 대답을 합니까? 아 그거 꼭 필요하다 해라 그랬다가 아무 일 없으면 돈만 없어지는 거죠. 아 그거 필요 없다고 고장 안 난다고 했다가 무슨 뭐 미션이라도 하나 털컥 나가면 6년 만에 나가면 그거 그때 했으면은 그냥 되는 건데 괜히 그 필요 없다 그래갖고 이게 뭐냐 이렇게 나올 거고 그렇죠? 그러니까 그건 보험이에요. 아주 마음을 편안하게 내가 이 차는 이제 한 8년 갖고 있겠다. 그럼 8년짜리 풀로 나가 산다 이거예요. 8년 동안 16만 킬로까지. 그 안에 무슨 문제 있는 거는 워런티를 다 되는 거예요. 일부 종목은 제외하고. 다음 소식은 뉴스토리의 깨알 정보를 알려주는 플러스 뉴스 단신 시간입니다. BC주 교사들이 다음 주부터 수뇌 파업을 시작함에 따라 여러 지역 교육청 소속 학교들이 다음 주에 대부분 문을 닫는다고 합니다. BC주 교사연합회장 짐 아이컨은 임금이나 학급 크기, 구성 등의 문제에 관해 주 정부와 협상이 결렬됨에 따라 준법 투쟁의 두 번째 단계에 돌입한다고 발표했습니다. BC주의 교사들이 다음 주부터 수뇌 파업에 돌입함에 따라 BC주 지역 교육청 소속 학교들은 각각 하루 동안씩 돌아가며 쉬게 된다고 합니다. 이번 수뇌 파업은 다음 주 월요일인 5월 26일에 밴쿠버를 시작으로 15개의 다른 학교 지구들이 돌아가며 실시하게 된다고 합니다. 아이컨은 지난주 정부가 만약 교사들이 6월 말까지 6년 계약안에 사인한다면 $1,200 계약 보너스를 지급하겠다고 제안했으나 학급 크기나 구성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없었다고 말하며 이 단발성으로 지급되는 계약 보너스는 만일 정부와 교사들 간의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추후 교사들의 임금에 합쳐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비모 경제연구소가 발표한 새로운 보고서에 따르면 젊은 캐나다인들, 특히 25세에서 34세인 사람들이 그들 부모가 그 나이였을 때보다 평균적으로 더 부유하다고 전했습니다. 이 연구는 캐나다 통계청의 자료와 다른 지표들을 사용해서 이 같은 사실을 밝혀냈다고 합니다. 밀레니엄 세대들은 30년 전에 지금 그들 나이의 사람들의 중간 소득이 33,900달러였던 것과 비교해서 2011년에 밀레니엄 세대들의 중간 소득은 34,700달러라고 이 보고서는 전했습니다. 이것은 밀레니엄 세대가 그들 부모가 1980년대 중반에 살 수 있었던 것보다 2% 더 많은 재화와 서비스를 살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비모의 한 선임경제연구원은 이 보고서에서 이것이 별로 큰 차이인 것 같지 않지만 이 차이는 시간이 흐르면서 더 증가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보고서는 또한 젊은 가구들이 그들의 부모들보다 더 부유하다는 것을 말하며 한 가구의 중간 순자산 가치는 25세에서 34세의 사람들을 비롯해서 2012년에 5만 2천 불이었고 이것은 인플레이션을 고려한 1984년 가구의 중간 순자산 가치가 28,752불이었던과 비교해보면 거의 2배에 가까운 수치라고 말했습니다. 연방정부는 네 번째 무선통신사를 허가할 예정인데 현재 캐나다에는 로저스, 텔러스, 벨 이렇게 세 개의 무선통신 회사가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들 회사 말고도 지역 기반의 작은 통신사가 몇 개 있으며 그 중에서 그나마 인지도가 있는 회사들도 모두 이 세 회사의 자회사들입니다. 세계의 주요 통신사들은 전체 시장의 90%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정부가 네 번째 통신회사를 도입하려는 이유도 이 때문입니다. 기존 세 개 회사들이 서비스 가격과 안테나 이용 비용 등을 담합해서 올릴 수 있다는 의견이 제기된 것입니다. 정부가 네 번째 통신사를 허용할 경우 이용 비용 절감으로 소비자 이익, 소비자의 선택 기회 증대 등을 모두 합할 경우 소비자들은 연간 10억 달러 이상의 이익을 얻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론적으로는 다양한 회사들이 경쟁을 하게 되면 가격이 떨어지는 것이 맞지만 현실에서는 전혀 그렇지 않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네 번째 통신사가 시장에 진입하기 전에 통신사들이 참고할 수 있는 여러 분야의 요금을 제한하는 법률을 통과시키려 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로 인해 현지 로밍 가격 상한선을 일정하게 제한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문제는 이런 정책이 이미 상당수 존재한다는 사실이죠. 통신사의 정책을 제도적으로 제한해도 국민에게 돌아오는 실질적 이익은 거의 없다고 합니다. 이미 기존의 통신사들이 시장을 다 장악하고 있기 때문이죠. 심지어 텔러스는 파산을 해서 정부가 영업을 중단하라고 명령했지만 여전히 영업을 강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한국에서는 5월에 많은 기념일이 있습니다. 어린이날, 어버이날, 스승의 날 등. 그런데 여러분은 5월 21일이 무슨 날인지 혹시 알고 있습니까? 그날은 둘이서 하나 되었다는 의미로 바로 부부의 날이라고 합니다. 많은 세월 한결같이 옆에서 즐거운 일, 슬픈 일, 모든 것을 함께 나눈 부부. 비록 그날은 지났지만 옆에 있는 아내, 남편분에게 여보, 고맙습니다 라며 정답게 얘기해 보는 건 어떨까요?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일도 TV코리아 뉴스토리는 교민 여러분의 소리를 담기 위해 열심히 뛰겠습니다. 희망을 품은 내일이 곧 올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